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성백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필기시험, 그다음에 체력 검사, 적성 검사 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찰 면접에 대한 면접 구조와 기출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시험에서의 면접의 중요성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시간을 통해서 면접 구조와 기출 문제를 해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의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경찰 면접에 대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찰 면접의 구조를 저희가 6가지, 경찰 면접은 우리가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3가지 영역에 망라돼서 그 유형을 6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문 지식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사전조사서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집단 면접에서 면접문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을 잠깐 보시면, 예시 문제를 잠깐 보세요. 미투 운동 과거에 있었죠.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 성비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봐라 했을 때, 그 물어보는 문항대로 서술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면 사회적 의미. 2번째, 성비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 3번째,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각각 나누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질문에 맞춰서 대응해서 서술하거나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회적 의미, 발생 이유,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세부적인 구조나 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연대감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생 원인을 보시면 성비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 2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식, 제도, 시스템, 협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은 관행과 인지 감수성, 제도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 해결 방안을 보실까요? 인식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제고, 어떤 캠페인과 여론, 홍보를 통해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제도 측면에서 뭐가 되겠어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제도 개선, 강화, 이런 것들이 개선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전문 지식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 경찰 영역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 이슈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사전조사서이든 어떤 형태로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잠깐 보실까요? 정책과 시사에 대한 겁니다. 여기 추진 기반에 대한 거 있습니다. 추진 기반. 조직 내 외부에 대한 기반인, 조직 내부의 기반, 외부의 기반. 전담 조직 TF 위원회 계획 수립. 조직 외에서는 지역 협의회, 거버넌스 같은 거죠. 프로그램, 중앙정부 시도로 나눠가지고 경찰청, 경찰서로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역량 강화 인식 제고, 아까 있었죠? 역량 강화 인식 제고, 내부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역 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역량 강화 인식 제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부 직원 연수, 동아리, 학습 공동체, 컨설팅, 지역 주민은 교육, 상담, 참여, 홍보, 소통 이런 등등입니다. 인프라,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환경. 물적 인프라. 동상은 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설, 무슨 센터 이런 거죠. 치안센터 등. 법제도적 인프라,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대한 개정, 재개정. 재정적 인프라,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아까는 인식과 인프라 중에 제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인식, 인프라, 이제 시설, 제도, 재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2가지나 3가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구술로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전 조사서를 작성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어떤 구조 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체계를 둬가지고 추진 기반 내지는 내외부적인 기반 프로그램, 중앙정부와 시도, 즉 경찰서에 대한 프로그램, 역량 강화에 대한 거, 내부 외부에 대한 역량 강화, 인프라, 시설, 제도, 재정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 중에 서너 가지를 뽑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또 아울러 다양한 더 추가적인 면접 구조를 말씀드리면 개인적 측면, 주체로 나누는 거죠. 주체,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쓸 때도 편하고 말씀하실 때도 편합니다. 쓸 때도 말씀하실 때. 개인적 측면에서는 저 개인의, 조직은 우리 기관의, 사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나눠서 서술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세요. 시기별로는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대책,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예요?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건 사고에서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관리, 교육 점검 관리, 초기 대응에서 보고 신고, 조치, 가피해자 조치, 사후 관리에선 대책반 만들어서 인적 물적 회복 조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계별 구성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도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전, 중간, 사후 나눠서 단계별로 들어가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틀 내지는 구조입니다. 2번째는 변화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황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상황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인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 법규를 위반한 상황 내지는 그 지구대에서 출동했을 때 어떤 그 당황스러운 상황 내지는 갈등 상황 또 갑자기 닥친 위기 상황, 갈등 상황, 위기 상황 등등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할지를 물어봅니다.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것인가? 동료와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동료와 함께 일할 때, 다양한 업무를 하는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자신은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해봐라. 우선은 업무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는 거죠. 분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업무 성격에 대한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팀원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즉, 업무에 대한 분석, 팀원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즉, 업무에 대한 분석과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 1단계 협의, 역할 분담, 추진 방안의 일정을 협의하고 2단계 상황을 점검, 보완하고 추가 상황에 대한 협의하고 또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3단계 결과물을 협의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보완을 하고 그래서 2단계는 주로 어떻게 1단계는 협의, 2단계는 추진, 3단계는 어떻게 돼요? 완성물에 대한 보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했어요? 대처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은 어떻게 역할 분담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역할 분담을 하는데 역할 분담에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민주적 방법과 투명한 팀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의 역할이 될 텐데 역할을 나눈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역할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주로 업무의 중요도, 시급성 내지는 업무의 성격, 또 개인의 선호 이런 것들 즉 개인의 어떤 선호, 개인의 특징, 또 하나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 그다음에 업무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 업무 분장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할 때
의견을 경청하고 희망 의견대로 우선 배정한다.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팀원 업무를 지원한다. 과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협력적 자세로 협조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와 업무의 성격을 바탕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나누는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변화관리. 또 볼까요? 네, 변화관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책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적한 시골길, 남이 보지 않는 시골길 내지는 좀 한적한 시골길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들 타고 갈 때 시골길에서 교통법규를 지킬 것인가, 조금 더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교통법규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주죠. 상황을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결론. 네, 지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네, 저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법규에 대한 어떤 법규 자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등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아울러 사례. 실제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늘 조금 더 늦는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어떤 과거의 경험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례.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대한 강조. 즉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이유와 사례를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상황형 문제에서 여러 가지 또 틀이 있습니다. 아까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이런 틀이 가장 기본이고 상황 파악, 결정, 보완 이런 틀도 있고요. 상황 파악하고 결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결론, 근거, 보완, 판단, 근거, 사후 조치 단계 판단하고 즉 결론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얘기하고 사후 조치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좋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외우셔서 현장에서 사전조사서나 아니면은 집단 면접, 단체 면접 내지는 개인 면접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직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관. 경찰에서 필요한 공직가치, 가장 필요한 공직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나 또 실전 사례를 한번 기술해 봐라. 그래서 어떤 결론.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직가치는 청렴성입니다. 얘기하죠. 그 청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구조를 썼죠. 개인적 측면, 조직 측면, 국가적 측면 나눴습니다. 첫째 개인, 둘째 조직, 셋째 국가 나눠가지고 개인에게는 개인의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조직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조직에 대한 신뢰도,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 세 번째 국가적 측면에서는 우리 국가의 글로벌화, 국가 내부의 어떤 경쟁력 제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청렴도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보완, 공직가치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청렴은 공직자, 국민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최우선적 가치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그냥 기술하지 말고 결론, 이유, 보완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직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면 그 개인에 대해 어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는 무엇입니다. 소통입니다. 청렴입니다. 공감입니다. 창의성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실행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 소통이면 소통, 창의성이면 창의성에 대해서 과거 했던 경험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 정량, 정성으로 나오는데 주로 정량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거에 동아리 활동에서 매출을 30% 내지는 구성원의 증가를 어떻게 30%, 20%를 증가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상을 타기도 했었고 또 저는 어떤 칭찬을 듣기도 했었고
우리 동아리가 어떻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네 번째, 갈등 조정에 대한 문제는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갈등은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사하고의 갈등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짓이나 불합리한 처우,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동료의 갈등, 또 하나는 부하 직원 갈등. 근데 여러분들은 신입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 안 나오죠. 동료와의 갈등과 상사의 갈등, 또 하나는 민원인과의 갈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갈등. 상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겠다. 분석입니다. 분석, 해결, 보완. 3단계 구조를 썼죠. 분석, 해결, 보완. 분석하겠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해결하겠습니다. 1단계, 동료나 다른 상사의 조언을 구하고. 2단계, 부당한 지시를 한 상사하고 1대1 소통 시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개선안을 건의하겠다. 3단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차상급자 또는 청렴 담당관과 상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 반복될 경우에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렴 담당관 내지는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 등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보완, 어떻게 돼요? 이런 상급자에 대한 불편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상급자하고 소통하고 조언하겠다. 어떤 조언을 구하겠다. 또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상급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적 태도로 접근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상사하고의 주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분석, 해결, 보완에 대한 구조, 이런 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원칙, 행동, 보완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 행동, 보완. 원칙, 내가 추구하는 원칙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후의 보완은 어떻게 하겠다. 또 하나, 판단, 근거, 후속 조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판단, 근거, 후속 조치.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결정하고 보완 조치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본인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어떤 걸 쓸 것인가 결정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갈등 유형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민원인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 상급자와 민원인을 주로 묻게 됩니다. 상급자와 민원인을 주로 묻게 됩니다. 상급자,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민원인의 악의적 상습적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민원인의 어떤 술 먹고 하는 행패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고, 청렴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봐라. 6대 의무, 청렴, 비밀엄수, 성실, 복종, 품위의지, 친절공정. 공무원의 6대 의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실이든 친절이든 품위의지든 복종이든 청렴이든 하나 결정하시고, 그 이유는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청렴이라면 공무원 봉사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둘째는 국가 경쟁력이다. 셋째는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하는 청렴해야만 국민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유를 제시하고 강조, 본인이 공사를 불문하고 청렴한 마음을 공직자의 가장 근원적인 그 자세와 마음으로 삼겠다. 본인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시면 개인, 조직, 사회. 개인적 측면에서는 나, 조직 측면에서는 기관,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 지역 주민, 사회 이렇습니다. 인프라, 인식, 프로그램. 아까 처음에 왔던 거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인식, 교육, 홍보, 소통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세 번째, 내부, 외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보급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6번째, 경험형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사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긍심, 긍정적 자긍심, 긍지,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해봐라, 기술해봐라.
상황, 원칙과 행동, 결과 3단계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상황, 탈북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운영했었다. 그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었다. 근데 저는 원칙과 행동을 수립했는데 원칙은 어떤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그런 자세를 저의 원칙으로 삼았다. 행동, 문화체험, 영어 관람 등을 함께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노력했다. 결과, 학업성 지도가 어떻게 향상되었고 박탈감도 상쇄되었고 아울러 결과에서는요, 아까 뭐였어요? 정량적인 성과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토링 참여율이 몇 프로 증가되었고 또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었고 또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어떤 상을 탔었고 또 어떠한 상급 학교에 몇 명이 진학했고 이런 숫자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신뢰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형 문제에서의 구조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 결과는 어땠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런 그 구술과 또 서면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행동에선 단계적으로 하는 것. 첫째, 둘째, 셋째,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정량, 정성, 수상, 파급을 성과에서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정책 면접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